자,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한 얘기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10시에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이 됐는데 지금 업무 복귀는 바로 했죠. 네. 근데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던 건 결과는 기각이지만 5대 1대 2. 네. 네, 인용을 이게 얘기한 사람이 또 있다는 거. 네. 저는 기각된다는 것을 추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네. 우리 당이나 우리 당 지지자들은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하루 만에 권한대행 된 지 하루 만에 탄핵을 할 수 있느냐라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기각이 된다는 건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재판 결과가 네. 4대 4 나왔잖아요.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 만에 탄핵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명이 인용이 될 만한 사안이 있다라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의 구성이라는 게 사실 헌법재판소를 만들 때부터 그런 구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하는데 네. 누가 이 사람을 후원하는 사람이 추천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추천 몫이 있고 국민의힘 추천 몫이 있고 대통령 추천 몫이 있고 대법원장 추천 몫이 있는데 이념적으로 이미 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인용이 돼야 된다고 한 정계선 재판관도 네. 지난 12월에 임명된 거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 추천 몫으로 한 거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야 정말 그래서 마흔혁 재판관 후보자는 더더군다나 이 임명을 해선 안 되겠구나. 이런 명분만 더 쌓인 거 아닌가 싶어요. 한 명이 정말로 정치적으로 어떤 선입견이든 편향성을 갖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저는 이번 그 결과는 어쨌든 민주당의 무도한 탄핵 공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무리한 정치적 탄핵이고 탄핵에 이를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을 때, 그러니까 탄핵하고 나서 직후에 민주당의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사실 한번 꺾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탄핵 결과가 지금 기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에 진행하는 정례 조사에서도 이거 결과가 좀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른바 중도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은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서 우리 당을 선택할 수도 있고 민주당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한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민주당이 이런 탄핵을 이렇게 무리하게 일삼고 있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을 위한 것이냐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냐. 물어보면 자명하잖아요. 답이. 대한민국을 위한 그 탄핵이 아니라 민주당을 위한 탄핵이었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탄핵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중도층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결과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반응을 냈잖아요. 존중하지만 네. 그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네. 국민 다 납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이에요. 아니 이재명 대표뿐은 아니겠죠. 이재명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는 개딸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납득하는 사람이 90%는 될 겁니다.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네.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많으니 겸허히 그러한 비판도 수용하겠다라고 네. 했다면 오히려 중도에 있는 분들이 야 이재명 변했네? 이재명도 저런 면이 있었어? 재평가했을지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딱 빤히 보이는 반응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제 지지율 같은 게 26일에 물론 재판 결과도 있지만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번 주에. 네. 아이린님께서도 완전 납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납득 중입니다. 네. 네, 국민은 정계선을 납득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도 여러분들 주시고 계시고 납득하고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네요. 네. 정계선 재판관을 납득 못하고 있죠. 사실 그렇죠. 정말로. 네. 정계선 재판관은 왜 그러면 저렇게 다른
판단을 했을까? 저렇게까지 그걸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너무 튀죠, 하는 사실은. 분들이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각하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와 인용?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때 한덕수 총리의 탄핵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시그널이다라는 얘기가 사실 지난주부터도 계속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뉴스엔진의 패널로 나왔던 박상수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덕수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기각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 내에서 혹은 우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받고 있었던 탄핵 재판의 요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의 요지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재판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헌법재판관에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유일하게 한덕수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접점 하나가 내란 행위와 관련한 거거든요. 내란 행위를 동조 묵인했다는 것과 이쪽에서는 내란 행위를 했다는 것과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아마도 박상수 변호인이 아니지 변호사죠. 그렇죠. 변호사. 네. 박상수 변호사가 얘기한 것은 최근에 이뤄지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지금 민주당에 다 치명타를 안기는 재판 결과였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랬죠. 박상수 변호사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거예요. 헌재의 판결은 정파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대목이 아니라 헌재 스스로 내린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박상수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을 유력하게 보던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봐요? 근데 그 시기도 네. 우리가 예측이 벌써 2주, 3주 넘어가도록 계속 틀리고 계속 있잖아요. 틀리고 있죠. 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판결이 오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이것을 완전히 기각시킬 만한 그러니까 인용의 의견은 한 명이 있었지만 네. 그 부분을 소수 의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판결을 내린 셈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선고기를 못 잡고 있는 걸 보면 8명의 재판관 사이에 분명한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게 탄핵이 될 만큼 하면 6명이잖아요. 네. 6명이 됐느냐 안 됐느냐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그래서 5.5대 2.5명으로 나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왔다 갔다 이게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 때문에 결국에는 탄핵에 달할 만큼의 사람 수를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는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더라고요. 그 안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워낙 그 헌재 내에 이게 비밀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그래야 될까요? 보안이 철저한 것 같긴 해요. 가장 단적인 예가 전 그거에 있다고 봐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발의를 했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선고하겠다. 민주당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민주당도 약간 벙찐 표정이었잖아요. 민주당이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 탄핵과 관련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할 건지 네. 아니면 정치적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둘 건지 뭐 저는 민주당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놓고 본다면 그래도 할 거다. 이번에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재판 표결이 151명이냐 200명이냐 이게 있었는데 네. 우리로서는 좀 아쉽지만 151명이라고 판례를 만들어 놓은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쩌면 거기에 자신감을 얻어갖고 그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일단 발의했으니까 본회의 또 통과시키자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그 탄핵소추안 그 의결 정족수에서
좀 힘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 그 여론조사를 좀 해보고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기도 하고 하니까 좀 눈치는 볼 것 같은데 그래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자